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지지율인데 지난주 23%였죠. 오늘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제가 만민공동회에서 20%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봤는데 23%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이 긍정평가는 23%가 최하한선인 것 같아요. 이 과거와 달리 보수와 진보가 똘똘 뭉쳐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아무리 윤석열이 미워도 이 보수 쪽에서 23%까지는 뭉쳐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보수가 윤석열을 포기하면은 20%가 뭡니까? 10%도 무너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윤석열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권력이 2027년 3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한 23%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부정평가는 어떻게 나왔느냐? 부정평가는 더 똘똘 뭉친 양상이죠. 6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66%, 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타도해야 한다. 이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50%를 훌쩍 넘어서 60%에 임박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쫓아내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대로라면은 총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자, 이 여론조사도 주목됩니다만은 다른 조사 하나가 더 나왔어요. 시사저널이 조사한 내용인데 이거는 차기 대권에 방점을 둔 조사입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온도를 측정한 조사였는데요.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2024년 대한민국의 운전대는 이 세 사람이 나눠 쥐고 있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일단 국민이 생각하는 유력한 포스트 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까? 시사저널이 8월 29일에서 31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에 의뢰해서 이 보수 쪽 여론조사 회사예요. 전국에 만 18살 이상 남녀 2,011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표본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한국갤럽은 1,000명대입니다. 차기 대통령감 양자 대결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권 대권 잠룡들에 비해서 오차범위 밖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재명과 한동훈 54대 35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 오세훈 54대 35. 오, 똑같네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 원희룡 57대 29. 설마 총선에서 그렇게 아주 개 발렸는데 대선에서 또 만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자, 그리고 안철수까지 묶어서 물어봤는데 56대 27. 네, 누구하고 붙어도 과반 이상이네요. 예.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매우 높다는 점, 한동훈도 별 수 없다는 점, 이 점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별 조사 결과를 또 봤더니 또 흥미롭습니다. 자, 아마 영남 지역에선 그래도 한동훈이 앞서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에서 자, 영남 보니까 영남에서도 한 대표가 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영남에서도 지는 걸로 나왔어요. 수도권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뒤졌다는 것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영남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열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TK에서는 그래도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재명 44, 한동훈 40인데 자, PK 부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49, 한동훈 42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를 보더라도 뭐 이미 파는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권 심판론으로 거의 굳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돼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자, 만약 이재명의 상대가 한동훈이 아니라면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오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동훈 대 김경수 36대 38. 오차범위 안으로 거의 뭐 대등한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네요. 자, 한동훈과 김동연 35대 39. 자, 그리고 한동훈 대 김부겸 35대 34. 야, 이게 참 민주당이 이기는 판에서 김부겸은 밀리고 있군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한동훈 대 조국 48대 36.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현 정권, 윤석열 정권이
정치인을,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러잖아요.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 한동훈 54대 35, 한동훈 대 조국 36대 48. 이걸로 봐서는 다음 대선은 이 시대 정신이 검찰 정권 심판 이렇게 굳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떤 후보에게도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던 한동훈 대표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겠어요. 예. 윤석열의 시다발이 노릇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양상에서는 뚜렷하게 부각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빛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사저널 조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과 달리 잘한다가 30, 못한다가 68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한국갤럽 조사는 지지율 23%로 나왔습니다. 좀 더 야당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압박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의 대통령같이 행보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관심을 둔 그런 지도자로서 이미 내용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셈이에요. 반면에 소수 야당 대표 같은 행세를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누구에게서 더 안정감을 찾고 공공정 역할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차별화 전략은 지금 제대로 먹히고 있는 중이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에는 개혁성으로서 차별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치의 달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판이 굳어지게 되면은 아마 한동훈으로서는 조기에 윤석열이를 물러나게 함으로써 대선을 치를 경우 질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는 일은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대로 3년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3년은 아니고 이대로 2년 반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라가 다 그야말로 엉망진창 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붕괴 일로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무슨 대선이 있으며 더더욱 국민의힘이 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은 지금 몰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몰락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원점에서 심판받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당신 아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타격을 입힐 카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김건희 총선 개입 그 사실이 뉴스토마토를 통해 보도됐을 때 요거는 한동훈이 배후에서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공천 약속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공천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한동훈이 끊어냈다. 이런 그림, 그 그림이 나오게 될 경우 한동훈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짠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것도 여전히 좀 하나의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한동훈 자기 손으로 윤석열, 김건희 끌어내리지 못하면은 당신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오늘의 이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바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